네, 안녕하세요. 긍정적인 방어 기제, 성숙한 방어 기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억제라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잘 견디는 거죠. 어떤 갈등이나 욕구가 있는데, 이게 그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 여기에서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때까지 일단 감정이나 욕구를 보류하는 거죠. 문제 해결을 할 때 그 현실적인 방식으로 지연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막 갈등 상황이 있고 흥분한 상황에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면 다툼이 더 커지죠. 갈등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감정이 상하고 힘든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좀 생각을 해보고 지금 감정을 좀 억제하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단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때 감정을 누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억제죠. 그런데 야, 우리 생각 좀 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도망가는 건 뭐예요? 그건 회피입니다. 네, 억제가 아니라 도망가서 회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억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앞에서 버텨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고 나서 바로 감정만 조절되거나 하면 이성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억제라고 합니다. 지나친 억제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관망적인 태도를 적절한 문제 해결의 이제 가능성과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그 관망을 너무 이렇게 길게 하면서 이게 회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들. 이제 억제를 잘 하시는 분들은 요즘 이제 청년들이 그 부자 되는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뭐 큰 걸 살 수 없으니까 뭘 사요? 주식이나 펀드를 사잖아요. 그래서 몇 달 전에 광풍이 한번 불었었어요. 올해 연초부터 주식이 막 올라가지고. 근데 요즘 주식 얘기가 쏙 들어갔더라고요. 주식이 조금 조정 기간이 되면서 조금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 이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그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리거든요. 근데 작은 부자는 성실함에서 내려준다고 해요. 결국 이렇게 저축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되고 꾸준하게 저축을 하면서 예를 들어 복리로 저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금 저축을 한다든지 긴 방식의 저축을 뭐 보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잘하는 사람.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런 욕구들을 좀 내려놓으면 저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축을 참 꾸준히 오래 하시는 분들은 큰 부자는 어렵지만 작은 부자는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중년이 되어서 하면 사실 좀 늦어요. 청년 시절부터 노후 준비가 차근차근, 그러니까 자산 형성부터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산 형성을 꾸준히 하는 친구들은 30대, 40대 이제 본인의 주거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산을 좀 만드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과소비 하는데 자극적인 게 되게 많아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에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자제품 사실 사게 되면 전자제품 수명이 길지 않아요. 이게 뭐 돈 버는 일도 아니고 사업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그 외국에 있잖아요. 그 사과폰 이런 거 나오면 막 일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과폰 사면은 또 뭐 사과 패드도 사야 되고 그죠? 예, 선 없는 이어폰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계도 사야 되잖아요. 뭐 이런 거 사다 보면 그 또 패드 사면 또 펜도 사야 되고 뭐 하여튼 뭐가 액세서리가 되게 많아요. 노트북도 이제 일반 노트북 안 써요. 예, 사과 회사에서 나온 거 써요. 네, 간접 광고하면 안 되니까. 뭐 이제 이런 것들에 탐닉을 하다 보면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목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전자제품을 많이 사게 되면 통신 비용 또한 같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 고정소득이라는 게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형성을 막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소비가 있어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우와, 이 자동차는 카푸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잖아요. 집은 없어도 나는 외제차 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자동차는 단언컨대 부채입니다. 사는 순간 감가가 시작되고요.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 보험료, 그냥 고정 비용이 발생을 해요. 또한 이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비가 들잖아요. 유류비가 들죠. 그러니까 결국 소비가 소비를 몰고 가는 이 자본주의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팽배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남성들은 이런 거 사잖아요. 뭐 전자제품, 자동차 얘기했는데 여성분들은 뭐 사요? 네, 등을 사잖아요. 등, 백. 백을 명품 옷에 그렇게 화장을 물론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죠. 젊은 시절 청년 시기에 뭔가 잘 보여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폐해가 이거죠. 네가 이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네가 이걸 가지면 이것과 동급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달콤한 유혹이거든요. 저희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런 심리학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래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겉에 있는 뭔가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나를 대신 설명할 수 있는 물건에 집착했을 때, 결국은 본질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뭐 자동차로, 전자제품으로, 옷으로, 명품으로, 화장으로 나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들을 잘 참아내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억제이죠. 뭐 예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물론 이제 요즘은 뭐 여러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죠. 뭐 이제 동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고 미리 사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나는 정말 그냥 법적인 부부가 되고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뭐 정상이라는 건 그분의 기준입니다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혼전 순결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억제가 잘 되는 거잖아요. 예. 이드가 시키는 이런 본능적인 행동들을 잘 참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사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만족감을 다른 방식, 비용이 들지 않지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 욕구를 해결하고, 비용적인 부분은 열심히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저축가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성적인 욕구들도 억제하면서 결혼 이후에 내가 이렇게 부부관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 본능을 좀 억제하는 그런 예비 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억제라는 방어 기제를 잘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정이 흥분해서 화가 나서 이땐 대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흥분, 뭐 분노, 이런 감정들이 유지되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심리학자들은 이 분노라는 감정이 폭발하는 시기를 3초 내지 5초라고 봅니다. 3초 내지 5초 정도. 근데 이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잘 억제하고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전두엽의 기능이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흥분하고 분노하면 이 전두엽의 기능이 딱 멈춘다고 해요. 생각할 수 없고 이 변형계의 감정만 가지고서 이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분노하게 되고 아무리 폭발하는 감정의 상황에서도 3초 내지 5초 동안 침을 3번 삼킨다든지, 네, 뭐 혀를 뭐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센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잠깐의 억제로 내가 그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는 태도와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참을인자 3개면 참을인자 3번 쓰면 한 10초 걸린대요. 네.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잖아요. 이 감정의 폭발의 상황에 필요한 되게 중요한 방어기제, 억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 잘 참고 넘기시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사건들이 좀 덜 일어나지 않을까? 되게 좋은 방어기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3에서 5초, 이 시간만 잘 조절하셔도 여러분들이 과소비하거나 실수하는 일들을 많이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승화입니다. 예. 그 제 친구 중에 이승화가 있는데,
네, 계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개그를 하다니. 아, 승화는요, 그 원초와의 충동 때문에 일어날 것 같은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충동을 학교 일, 문학, 운동,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활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청소년으로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그 일을 하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 옆에 가만히 그 행동을 보고 있으면 그 행동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잖아요. 하지만 내가 청소년으로서 이런 행동은 좀 부적절한데? 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 옆에 있지 말고 그거를 공간을 떠나서 다른 관심 가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전환을 해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승화라고 하거든요. 이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기 힘들 때 바이올린을 배운다거나 뭐 다른 영역 운동을 한다거나 창조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욕구를 줄이게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자위 중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진단명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청소년 시기에 성에 대한 관심 이게 도착이 돼가지고 자위에 중독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자위를 너무 많이 해서 내가 힘들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위를 언제 많이 하니? 시간과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안 가면 돼요. 그 시간에 내가 혼자 있으면서 다시 이제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막 올라오는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그 좀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고 와서 피곤하고 샤워하고 바로 예를 들어 개방된 공간에서 잠을 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네가 자위를 많이 하는 시간을 장소를 좀 피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승화라는 건 결국 내 그 원초하고 싶은 그런 좀 미숙한 욕구들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어 기제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취미 생활, 뭐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식은 얼마든지 있고요. 내가 그 부정적인 원초화가 이끌어가는 행동이나 감정들에 몰입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바로 대안적인 활동들을 찾으시면서 쉽게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어기제 중에 긍정적인 방어기제 중에 승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분이 있고 실천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결심한 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만 하고 행동은 미루는 거잖아요. 결국 승화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도 지금 바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성숙한 방어기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억제와 승화, 이거는 잠깐의 그 감정의 견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났을 때,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될 때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방어기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